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저희가 로타에 오고 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이빙을 하고 강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이빙을 한번 배우고 로타에 넘어왔는데 다이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이 잘 안 되는 이유,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들과 고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리다이빙의 시작과 끝,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예요. 릴렉스만 잘 되더라도 프리다이빙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면 위에서의 릴렉스, 그리고 물속에서의 릴렉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숨을 오래 참는 경험 있는 다이버들과 여러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잘하게 타고났겠지? 저 사람은 폐 크기가 크겠지? 숨 되게 오래 참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릴렉스에서부터 나와요. 숨을 오래 참는 사람들은 그 숨을 더 효율적으로 아껴서 쓰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손가락 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다거나 다리 한쪽에 힘이 들어가 있다거나 손목이 조금 물의 저항을 더 받는다거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숨 참는 시간 10초씩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세를 손가락 하나, 손목 하나 고칠 때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10초씩 길어진다 생각하시고 온전히 자기 몸에 집중을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딘가 힘이 들어간 곳은 없는지, 부자연스러운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다이빙을 하고 있는지, 내 몸에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주면 자기 영상을 통해서 자기의 고칠 점을 스스로 파악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수면에서 릴렉스를 하고 있는데 몸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기운다든지 쭉 돈다든지 한다면 그 몸이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분히 릴렉스가 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떠 있을 때는 팔다리가 아래로 축 처져 있는 자세, 그 다음에 한 마리의 해파리나 나뭇잎처럼 수면에 편안하게 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 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과 내가 수영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수영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물에 대한 이해도나 물에 대한 경험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프리다이빙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40이 넘어서 수영장에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워서 내가 자유형 1km, 자유형 5km씩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수영을 한 경험이 물에 적응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 잘하신다고 나는 수영 잘하는데 왜 이거 잘 안 되지? 에이 안 해! 라고 포기하신다거나 혹은 수영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빙에 접근하신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다이빙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완전히 내려놓고 몸에 힘을 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을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체형이 조금 불리하다, 체지방이 많아서 덕다이빙을 할 때 부력이 조금 강하다, 그럴 때는 덕다이빙 할 때 정도만 가볍게 팔을 휘저어서 균형을 잡아주고 몸을 물속으로 밀어 넣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물속에서 움직이거나 방향 전환하거나 다이빙을 할 때는 사실 손은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을 움직이지 않고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킥이라고 생각하면은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발차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롱핀을 끼고 다이빙을 할 때는 물을 뒤쪽으로 밀어낼 때 발목의 각도를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가오리가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치맛자락이 펄럭이면서 움직이고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서 앞으로 나간다거나 방향을 바꾸잖아요. 우리의 핀도 이 가오리의 지느러미처럼 발목 각도를 조금씩 조정함으로써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이빙 하실 때 손을 봉인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다이빙은 절대 한번 손을 쓰지 않고 해봐야지 라고 하신다면은 물속에서 챔프처럼 다이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 안 쓰기 권유드립니다. 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분들은 저는 다이빙만 하면은 자꾸 발에 쥐가 나요. 힘들어요. 혹은 핀이 너무 팔랑팔랑거려요. 혹은 열심히 킥은 하지만 아래로 나아가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도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볼링공이 놓여 있고 그 볼링공을 발끝에서부터 부드럽게 밀어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발을 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쪽 발이 앞으로 나간 만큼 다른 쪽 발은 뒤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덕다이빙 하시고 나서 내려가는데 내가 자꾸 빙빙빙빙빙빙 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킥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한쪽 다리만 더 크게 움직인다든지 다리를 뒤로만 더 많이 보낸다든지 라고 하면은 내가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가지거나 뒤로 가지거나 빙빙빙빙 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100%킥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덕다이빙하고 이퀄라이징 한다고 한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퀄라이징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경직되고 팔꿈치를 쫙 편 채로 이퀄라이징을 하면 이쪽이 물의 저항을 더 받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물의 저항을 더 받는 쪽은 잘 안 가라앉고 나머지 쪽은 더 가라앉으니까 빙빙 도는 경우도 생기긴 해요.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명치에 붙여주는 걸로 요 이퀄라이징 자세 신경 쓰셔야 하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킥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옆으로 빙빙빙빙빙빙 도는 게 아니고 다이빙을 할 때 요 위아래라 그래야 될까요? 요렇게 빙빙빙빙 도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킥이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 허리의 각도 혹은 고개의 방향이 문제인데요. 너무 허리를 활처럼 편다거나 고개를 쭉 뻗어준다면은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빙빙 도는 경우도 생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도가 높은 수압에서는 압착이 된다거나 압력을 받아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안전과 건강에도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빙 하실 때는 항상 코어 근육에만 힘을 주고 나머지 부위에는 힘을 빼고 팔꿈치는 명치에 붙여주고 이퀄라이징을 하면서 킥을 하면 되는데 우리 머슬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을 해서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던 손은 이퀄라이징을 하던 말던 하체는 여러분들 별개의 신체처럼 꾸준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빙을 하실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보통은 수분이나 전해질이 좀 부족한 경우, 물을 많이 안 마셔서 생길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킥을 할 때 아까처럼 볼링공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발로 공을 뻥뻥 차주듯이 발을 털어내고 허벅지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서 다리가 경직되고 혹은 발끝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리가 경직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리의 힘을 다 빼시고 발끝에서부터 쭉 밀어내듯이 킥을 하신다면 다리에 쥐도 나지 않고 추진력도 훨씬 잘 받고 좋은 자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고통받는 게 바로 이퀄라이징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퀄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신체적인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연습이 더 필요하다? 수심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체질인가 봐. 그런 체질 없습니다.
연습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이퀄라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요 영상을 보시고 요 영상대로 육지에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정말 100%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건 이퀄라이징이 되는데 안 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몸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리다이빙 강사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이빙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왜 잠수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초보자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육지에서 이퀄라이징을 했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펌핑이 빵빵 되는 느낌은 이퀄라이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서도 이 느낌을 똑같이 받진 않습니다. 수압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육지에서 할 때랑 똑같은 느낌이 안 나면 이퀄라이징이 아예 안 된 거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다이빙을 할 때 물에서 수심을 내려가고 있을 때 귀가 불편하다. 이 불편하다는 건 귀에 물이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고막이 압력에 눌려서 고통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낄 것 같이 압력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고 이퀄라이징이 안 된 거고요. 내려가면서 했는데 육지에서처럼 빵빵 하는 느낌은 나지 않지만 귀에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다 라고 한다면 이퀄라이징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퀄라이징 물속에서 할 때 저는 이퀄라이징 할 때 뿌직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저 귀에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에 눌린 압력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고통이 느껴진다거나 아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퀄라이징 할 때 가벼운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정말 썩은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막 코로 풍선을 분다거나 무슨 그런 앱으로 압력을 체크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퀄라이징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구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구들을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육지에서 가볍게 연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패디 커리큘럼의 문제,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프리다이빙 자격증 코스를 진행해야 되는 일단은 그런 수업 환경의 문제 때문이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퀄라이징을 할 때 다이빙을 처음 배우면 부위에 밧줄을 내려놓고 5m, 10m 내려가면서 이퀄라이징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위에 동그랗게 둘러앉아가지고 보고 있고 내가 이 줄만 따라 내려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변에서 누가 툭툭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계속 신경 쓰이기도 하고 나는 잘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잘 내려가는 걸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그래서 나는 프리다이빙 배워가지고 덕다이빙도 잘 되고 숨도 그냥 꽤 참는데 이퀄라이징이 문제다, 이퀄라이징만이 문제다, 이퀄라이징을 하면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부위랑 로프를 잠깐 잊으시고 덕다이빙을 할 때 서서히 내려갈수록 더 이퀄라이징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다이빙 하강 속도와 하강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깊은 수심에 적응해서 더 유연해지는 순간 이퀄라이징도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징도 되고 덕다이빙도 되고 숨도 잘 참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5m, 6m만 되면 턴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직히 마리나 처음에 저한테 프리다이빙 배울 때 마리나도 그랬거든요. 다이빙 진짜 잘하는데 항상 어느 정도 수심에 도착하면 그냥 올라와요.
이상하다. 훨씬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심리적인 장벽, 이제 유리 천장 대신 유리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유리 바닥을 깨라고 제가 옆에서 계속 좀 설득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많은 구독자들을 경험해 보니까 마리나만 가지고 있는 증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인 유리 바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다이빙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 운동 능력보다는 멘탈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은 일종의 스포츠고, 이 스포츠라는 것은 실력이 늘려면 스스로의 천장을 깨고 스스로의 바닥을 깨고 조금씩 푸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퀄라이징에 문제가 없다면, 숨 참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몸에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깊이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연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심리적인 압박을 걷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빙 하실 때 춥고 어둡고 시야 안 나오는 칙칙한 녹색의 바다에서 연습하기보다는 로타나 사이판처럼 파랗고 투명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상어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이 거북이를 따라서 더 깊이 잠수하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자기도 모르게 쑥쑥 한번 따라가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게 이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빙 배우고 나서 강사님들 따라서 여기저기 투어 많이 가보시고 예쁜 바다 경험해 보시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실력 많이 늘고 있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하는 연습과 훈련은 솔직히 프리다이빙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이빙은 바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장을 10번, 20번, 30번을 가거나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버 코스, 어드밴스드 마스터 과정을 밟더라도 바다에서 시작하게 되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바다는 그만큼 변수도 많고 부력도 다르고 조류나 파도 같은 위험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수영장보다는 바다 위주로 연습을 하시고, 여행을 가시던 다른 강사님들 따라 투어를 가시던 바다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프리다이빙 할 때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에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지 마시고 빨리 적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이 들어오는 거지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 연습하고 경험하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결국은 빨리 적응하면 빨리 적응할수록 여러분은 더 안전하고 좋은 다이버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매번 다이빙마다 귀에 물 들어왔다고 수면에서 계속 귀에 물 빼려고 한다거나 스노클에 물 들어왔다고 매번 다이빙마다 스노클에 물을 뺀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바다에 적응하는데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물에 익숙해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니체가 했던 말 2개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대의 몸은 그대의 그 어떤 철학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다. 여러분들 다이빙 하실 때 패디의 그 어떤 이론이나 다이빙 강사나 인터넷의 어떤 정보보다 여러분들 몸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하면서 다이빙을 해보세요.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어딘가 불편하다, 어딘가 고통스럽다, 어딘가 아프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서 다이빙을 하신다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를 죽지 않게 만든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바다에 나가서 자연의 환경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다이버, 더 훌륭한 다이버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프리다이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